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황, 북한 뉴스에 대해 장원재 박사님께 들어보는 한마디 시간입니다. 올해 김정은이 또 뭐 늘 그랬듯이 군부대, 뭐 미사일, 뭐 여기저기 순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점이 하나 생겼죠. 네. 옆에 웬 애가 나왔어요. 딸. 네, 김주애를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김주애를 노출시켰을 때만 해도 잠시 동안이나마 난리가 났었죠. 뭐 후계자네, 뭐 김정은의 친딸이네, 친딸이 아니네. 친딸이 아니라기에는 너무 너무 똑같이 생겼죠. 마치 저희처럼. 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또 잠깐 노출을 시킨 거일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미디어에. 그런데다가 이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만 그 군부대 미사일 쏘는 그 현장 꼭 이런 데만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김주애 그 어린애가 나이가 한참 어린데 그 나이 또래면은 아빠들이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이나 뭐 영화를 보러 데리러 다녀야지 미사일 쏘는 거 데리고 가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좋다고 박수치고 뭐 김주애 뭐 우상화 노래도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예. 이 딸 가진 아빠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저거는 근데 지금 이제 뭐 김주애가 후계자냐 뭐 4대 세습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무리입니다. 북한은 생각보다 가부장적이고 그래서 김주애뿐 아니라 김여정도 후계자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김주애가 표면에 나서면서 김여정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 고모랑 조카 사이에 무슨 쌈박질 권력 투쟁 같은 게 생겼나? 아, 그럴 수가 있나요? 뭐 김주애 쪽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하. 김여정 쪽에 줄 쓴 사람, 김주애 쪽에 줄 쓴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할 수는 있죠. 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자 대 여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특성상 여자가 4대 세습을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리고 모든 사이비 종교가 이제 1대에서 2대까지는 가요. 보통 뭐 교주의 아들이나 이런 딸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근데 3대부터는 이제 조금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9대 사이비 종교인 주체교도 아마 3대 교주에서 망하거나 3대에서 4대로 가는 와중에 망하거나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자, 그러니까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한테는 그 창시자로서의 카리스마 같은 게 있고 어쨌거나 신도도 끌어모으고 그런 과정에서 권위가 생기는데 김정은은 그런 게 없거든요. 김정은의 가장 큰 약점은 김일성과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것쯤이야 합성해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한 장도 못 내놓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김일성은 죽을 때까지 김정은이라는 애가 태어났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으로서의 딜레마, 우리가 아니 이렇게까지 이걸 고민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구호나무 있죠. 구호나무는 뭐죠? 그거 나오는 빨간 글씨로 뭐 그 김일성이 6.25 때 6.25 전에 네.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하면서 네. 김일성과 그 부하들이 백두산 미령에서 뭐 썼다. 아니 근데 그게 왜 그 당시에는 그 발견이 당시에는 안 되고 발견이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야 발견이 되느냐. 네. 그 발견 못한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발견된 구호나무들도 그 세월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깨끗한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그리고 나무들이 그러니까 한 20년밖에 안 된 나무에 어떻게 60년 전 글귀가 새겨져 있을까? 근데 그게 왜 나왔는지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김일성은 일단 백두산 미령에서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백두산 근처도 온 적 없어요. 백두혈통이라는 말 마지막에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김정일이 뭐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소련에 가면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집이 있어요. 아예 소련 문서에 기록이 있어요. 유라, 슈라, 아명이에요. 그게. 근데 그 슈라인지가 그 앞에 있는 연못인지 정원에서 익사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게
소련이 무너지면서 옛날 비밀 문서들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 김일성이 소련군 뭐 장교로 뭐 어쨌고, 사실 그 장교도 이제 얘기하자 그러면 또 할 말이 많은데 너무 옆으로 새는 거니까 김정일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게 적나라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기록을 보고 이제 실화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때 백두산 미령 여기서 태어났다는 조작을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두혈통 신화도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같은 민족, 우리 민족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이 쓰는 민족이란 용어와 우리가 쓰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러니까 대한의 민족, 뭐 단군 민족, 뭐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 하나의 민족 이런 거고, 북한이 쓰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민족의 태양이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위성들이 돌고 있는데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최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뭐 기타 빨치산 이런 거 한 사람들이 그 바깥이고, 우리 같이 남쪽들은 한참 그 태양의 변두리에 있는 거라 제도적으로 차별해도 돼요. 왜?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는 하등한 존재니까. 그게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이라는 단어에 숨은 거거든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은 다시 강조하지만 김일성 민족. 그러면 백두혈통이라는 거를 더더구나 계속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3대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런데 자, 김정은은 원산 출생이죠. 그 어머니가 째포죠. 그러니까 후지산 줄기, 한라산 줄기지 백두산 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백두혈통이라는 거를 뭐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자꾸 선전선동을 하는데, 말이 무슨 죄입니까? 그 대한민국에서는 저기 마사회에서는 기수가 45kg인지 48kg인지 넘으면은 기수 못 하는데, 이게 동물 학대 아닌가 이 정도면. 너무 옆길로 샜고요. 그래서 그런데 김주애.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는 거를 자꾸 강조하고 싶은데 혹시나 역풍이 불까봐 다른 쪽으로, 김주애는 나름대로 이제 백두혈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북한식으로 우회적인 선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김정은에게 그 더 씌워진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죽였다, 뭐 존다고 죽인다, 이런 포악한 이미지를 나름대로 이제 좀 만회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신년사 할 때 뭐 인민들에게 사과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아버지, 그러니까 딸을 가진 아버지다, 이런 거를 강조함으로써 자애로운 아버지다, 자기 딸을 보살피듯이 인민 전체를 보살핀다,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하고 싶은 것인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겁니까? 김주애가 입고 나온 코트가 뭐 1,800달러네 1,900달러네 그것도 어디 상표 보고 들어가서 그거를 또 추적하는 네티즌 수사대가 있더라고요. 명품이었죠. 네. 근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북한에서는 그게 명품인지를 몰라요. 얼마인지도 검색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김주의 헤어스타일. 약간 그 파마한 거 아닌가? 펄 넣고. 뭐 파마를 한 건지 아니면 고데기를 한 건지 아무튼 구불구불했습니다. 예전에 그 리설주가 중국을 갈 때 김정은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고 부부 동반으로 막 그 조선중앙TV 이런 데가 방송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북한 여학생들이 아니 리설주는 염색을 하는데 우리는 왜 하면 안 되냐 이러고 대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주애부터 뭐 위로 한 4, 5년 아래로 4, 5년 얘네들한테는 얼마나 꾸미고 싶고 멋내고 싶어 해요. 근데 북한은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이 딱 한정돼 있어요. 뭐 머리 몇 센치만 넘어가면 뭐 규찰대라는 애들이 뭐 이거 머리 뭐 길었다고 막 처벌하고 그러는 데잖아요. 근데 김주애가 자기들은 못 기르는데 머리도 길러. 꾸불꾸불하게 하면 안 된다는데 뭐 고데를 한 건지 파만지 뭐를, 그리고 뭔가 약간 저 갈색으로 염색도 한 것 같아. 그러면 김주애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엉뚱한 데서 불만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김정은이 어떤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김주애를 노출시킨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면 이 보여주기 시기라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 동물원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다면서요. 하다못해 햄버거 집도 있다면서요.
아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놀이공원은 김정은이 팬이라서 뭐 어디지 평양에 아우 왜 무슨 유원지 뭐 아무튼 아니 그런 데를 보여줘야지. 애 데리고 미사일 쏘는 거 보여주는 게 퍽이나 가정적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국제사회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북한이 생각하는 기준은 많이 다르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북한의 여학생들 참지 마세요. 머리 기르고 염색하고 대 드세요. 그리고 아니 김주애도 그랬는데 우리는 왜 못해? 북한은 평등지향, 계급도 없고 모든 사람이 뭐 똑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사회인데 뭐 내부적으로는 뭐 토대가 좋네 나쁘네 다 차별하지만 아니, 사람 머리 갖고 그렇게 차별하면 되겠어요. 아, 대한민국은 요즘 학교도 두발 규정은 없습니다. 북한이라고 두발 규정을 언제까지나 고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이 모자랐던 게 아닌가 싶고 어쨌거나 김정은은 일남 이녀를 뒀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김주애만 계속 데리고 나올까? 뭔가 뭐 자기랑 성격이 제일 비슷하다고 특별히 좀 아끼는 건가? 편애하는 건가? 뭐 그런 예측도 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4대 세습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리고 조선중앙TV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원래 불만은 사소한 데부터 쌓여서 크게 번지는 겁니다. 북아프리카 연쇄 혁명 일어날 때도 대학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가져서 사과 장수밖에 할 수 없는 한 대학생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게 결국 연쇄적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데까지 나간 거잖아요. 북한은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북아프리카에 비해서 희박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불만이 점점 증폭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식량이 떨어지면서 밥을 굶는 사람이 늘어나고 고난의 행군 시대 같은 대량 아사가 또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북한 내부에 증폭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김주애가 진짜로 김정은의 후계자인지 아니면 김정은이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김정은의 아들이 갑자기 후계자로 나타날지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으나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계자인지 아닌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거기까지 못 갈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